제가 6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에 포함시키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주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달에 처음 시작한 콘텐츠였죠.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리는 월별 결산 영상인데요. 지난 6월달에는 5월달과 마찬가지로 총 1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각각 8권씩에서 1부와 2부 총 2편으로 월별 결산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달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 유달리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월별 결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에 가장 첫 번째로 완독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자는 이윤기, 출판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담당했습니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나?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만화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만화책이었는데요. 저는 그 만화책을 읽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간단히 한 줄로만 평하자면 조금 인류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 이야기 성경에서도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 민간설화에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그런 문화권에 상관없이 좀 자기 후대들한테 이야기로서 전해주고 싶은 교훈은 어느 정도 좀 공통적으로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에 도전하고 싶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특별 학본판일 거예요. 이 책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달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이고요. 책 제목은 공간이 만든 공간, 저자는 유현충 교수님, 출판은 의류문화사에서 담당했습니다. 평소에 건축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저 건물은 왜 저렇게 지었지? 이 건물은 왜 저렇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안에서 흥미로운 점을 꼽으라면 서양 건축이 점점 발전하면서 일부 건축가들이 동양 건축의 양식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앞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 이상으로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스와 바둑을 비교하고 도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농업 환경이나 그런 것도 비교하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 배경 지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건축 이야기 그 자체로 들어가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다 라고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자체는 재밌으니까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6월달에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이고요. 자, 책 제목은 인문잡지 한편 2호 인플루언서 편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잡지를 출판한 민음사로부터 받아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주변에 친분을 쌓아둔 독립서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다른 분들이 인문잡지 한 편을 정말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읽어보겠냐고 제안받았을 때 선뜻 읽어보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 광고하는 건 말 맞다나 논문보단 쉽지만 에세이보단 어려운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엄밀히 분류하자면 논문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글의 난이도 자체가 여기 호에 적혀있는 주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잡지에는 총 10편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아마도 6번째 글이었을 겁니다. 어린이의 유튜브 경험이라고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 글이 가장 재밌었다 라는 것만 덧붙이고 세 번째 책 인문잡지 한편 2호 인플루언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네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소비수업, 저자는 윤태영님, 출판은 문예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책 소비수업은 제가 6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 세 손가락에 꼽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소비문화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하며 무엇을 소비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왕왕 들어봤을 이름이죠. 게오르크 시멜이나 소스타인 베블런 등의 소비 분야 연구에서 익숙했던 이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소비 문화가 발달하는 것과 여성들의 문화가 좀 발달하는 게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백화점의 상징성이었습니다. 백화점이란 공간은 여성이 남성의 보호 없이 갈 수 있었던 최초의 공적 공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의외의 사실이라 놀라기도 했었고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도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말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할 거리다,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이런 내용들은 이 책의 단독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6월달에 5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저자는 글 고재욱, 그림 박정은 씨가 담당했고요. 출판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지난 7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저자의 경험을 글로써 다시 풀어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로서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어르신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결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책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6월달에 6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는 김태일 씨, 출판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웅진 지식하우스 측에서 받아서 읽어보게 됐었고요.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접하기 힘든 재정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게 생각해서 신청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정학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 저자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적이 곳곳에 보였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5대5로 공공성과 시장성을 평등하게 분배한 건 아닙니다. 공공성이 10중에 6 정도고 시장성이 10에 4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재정학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6월달에 7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이고요. 책 제목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저자는 카를로 로벨리, 출판은 서맨파커스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 시간 흐르지 않는다는 제가 지난달에 읽었었던 모든 순간은 물리학의 연장선에서 읽게 된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주고 새로운 시간 개념을 우리한테 던져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란 건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좀 신선한 주장들을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단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덧붙이면서 이 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6월달에 8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이고요. 저자는 굉장히 많은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출판은 각야나리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도 제가 6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에 포함시키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었는데요. 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다니면서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정말 당연하다, 그런 개념들은 계속 배워왔었는데 민주주의가 뭔데? 라고 설명하면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개념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구매했었습니다. 책 내용도 정말 신선했고 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충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갖고 있던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게 진짜 민주주의였어? 내가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가득한 책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 관련 책을 이제 딱 한 권만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딱 정답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에서 함께 책을 읽는 분들과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그런 토론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8번째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